플러싱 소재 초등학교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교육 과정이 시범 운영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뉴욕 내 차일드 케어 인력 강화를 위한 5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법안이 어제 연방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뉴욕시가 750개 장소를 추가로 난민 수용 시설로 지정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플러싱 소재 초등학교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교육 과정이 시범 운영됩니다. 산드라 왕 뉴욕시 의원은 31일 플러싱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선거군의 PS244가 오는 9월부터 전교생들에게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교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리K부터 3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PS244의 전체 학생의 90%가 아시안 아메리칸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올 가을 학기부터 아시안 아메리칸 교육 프로젝트가 개발한 교육 과정을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데니엘 디멘고 퀸즈 25 학군장, 로버트 그라프 PS244 교장, 라니 코르데로 아시안 아메리칸 교육 프로젝트 담당자, 뉴욕시 교사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아시아 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의 마지막 날인 31일에 의미 있는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We have over 90% of our families that are Asian. And it's important that we learn together to reflect on that Asian American history and grow within it. So we look forward to the curriculum resources that we have here at our disposal to integrate into our social studies program, and we're going to begin that right away next week. Teacher training is equally as important as teacher planning and delivery of instruction. So we're very excited that there is that time in June and that Principal Groff is committing that time for teachers to really unpack the resources and engage with leaders in this work so they can have firsthand experiences of what the curriculum and the content is about. 뉴욕시 공립학교는 2024년부터 아시안 역사 교육을 모든 재학생들에게 가르칠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주 상하원 의원들은 미국에서 아시안 커뮤니티의 업적과 기여를 공립교에서 교육, 평균적인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뉴욕주 공립학교 아시안 역사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 내 차일드 케어 인력 강화를 위한 5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어제 발표한 투자 내용에는 차일드 케어 노동력 유지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지원금은 차일드 케어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새로운 직원을 모집할 때 인력 소개 보너스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또한 차일드 케어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4년에 걸친 80억 달러 상당의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이 예산으로 현재 연방정부가 법으로 정해둔 소득 기준을 더욱 높여 10만 가구 이상이 추가로 차일드 케어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차일드 케어 파일럿 프로그램을 위한 480만 달러도 할당이 됐으며 뉴욕주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차일드 텍스 크레딧 프로그램도 4세 미만의 어린이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확장으로 50만 명 이상의 납세자들에게 1억 7,9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투자에 대해 자신이 뉴욕 주지사이면서 동시에 엄마이기에 차일드 케어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그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이번 차일드 케어에 대한 투자가 매우 자랑스럽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노동력 유지 보조금 프로그램은 오는 7월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법안이 어제 첫 번째 관문인 연방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연방하원은 어제 본회의를 열고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314표 대 반대 117표로 가결 통과됐습니다. 연방하원은 공화당이 222석으로 민주당 213석보다 많아서 예산 추가 삭감을 요구하는 공화당 강경파 71명이 반대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2에 달하는 149명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도 찬성 165표, 반대 46표로 적지 않은 반대표가 나왔지만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케빈 메카시 연방하원의장 취임 이후 가장 중요한 표결로 공화당 일부의 반발을 감안 메카시 의장의 정치력을 평가하는 계기로 인식됐으며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법안은 내일 밤까지 연방 상원을 통과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각 발효되며 엑스데이트인 5일 이전 상향 조정이 이루어져 디폴트를 피하게 됩니다. 뉴욕시가 난민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도 2,200명이 뉴욕시로 몰려왔으며 뉴욕은 750개 장소를 추가로 난민 수용시설로 지정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는 지난주 메모리얼데이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시 2,200명의 난민이 유입됐고 이에 따라 지난해 이후 뉴욕시로 이주한 난민이 7만 2천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어제 브리핑에서 현재 뉴욕시는 5개 보로에 157개 긴급 수용시설에 4만 5,80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태풍 대피 시설 등을 임시 수용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는 이처럼 임시 수용소로 검토 중인 사이트가 모두 75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시설은 장기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 주거 장소로 가기 전 대기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지역 주민의 반발 등을 우려 임시 수용소로 검토되는 750개 사이트의 주소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뉴욕주가 운영하는 맨하탄 할렘의 구금 시설인 링컨 구치소는 지난달 30일부터 난민 수용소로 이용되고 있고 또 다른 시설 7개도 현재 수용시설로 개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교정국이 법원이 재소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보내도 15% 이상을 제때 법정에 출석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달 30일 뉴욕시 교정국 업무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교정국이 수감 중인 재소자를 법정에 제대로 출석시키지 못한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뉴욕시 수감 재소자의 15%가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 중 상당수는 교정국의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재소자에 대해 6,293건의 출석 통지서가 발부됐고 이 중 146건만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35건은 건강 문제, 20건의 종교적 이유, 27건의 기타 사유로 분류되는 등 4%만 출석하지 않는 등 출석률이 다소 나아졌습니다. 교정국 측은 올해 초 3개월간 재소자 출석률이 저조했지만 약 한두 달 만에 크게 개선됐다며 100% 출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재소자의 58%가 변호사가 해당 일자에 출석이 힘들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시의회는 교정국이 해당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형사 기소된 재소자가 재판 일자를 한번 놓치게 되면 재판이 지연됨으로써 더 오랜 기간 동안 수감돼 있어야 한다며 이는 재소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6월은 트라이스테이트 전역에 걸쳐 한 달 내내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 저녁의 기온은 전반적으로 80도 중반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나 내일 뉴욕시의 한낮 최고 기온은 90도까지도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행히 습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내일 늦은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예보가 있으며 일요일까지 구름이 낀 날씨 혹은 곳곳에서는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평균 기온은 7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시 평년에 가까운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에서 80도 초반으로 쾌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관리국이 2026년까지 모든 새 차에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은 차량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또는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 차량을 자동으로 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운전자가 이미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에서는 더 강한 제동력을 가하게 됩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관리국은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이 매년 수천 건의 충돌을 예방하고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관리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175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이 중 7,342명은 보행자였고 985명은 자전거 이용자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24만 3,445명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습니다.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은 이러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관리국 연구에 따르면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은 차량 충돌을 최대 70%까지 예방할 수 있으며 또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충돌을 최대 80%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관리국은 자동차 업계에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을 설치할 시간을 3년을 주고 이후 새 기준을 완전히 맞출 때까지 4년을 더 줄 계획입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관리국은 이 규정이 도입되면 연간 차량 충돌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 360명 줄이고 부상자도 2만 4천 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인 대다수가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며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뉴멀레이터가 미국인 1,02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는 향후 몇 달간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8%는 미국 경제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4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9% 상승해 연준의 목표치 2%의 2.5배에 달하며 지난해 여름 9.1%보다는 상승폭이 크게 하락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또 3월 주택가격 역시 2달 연속 상승했으며 식품 가격도 1년 전보다 8.5% 급등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고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체를 발사, 대피 경보까지 발령되는 등 대혼란이 발생했지만 북한의 발사 장소를 두고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 위성 사진을 분석, 서해 위성 발사장 내 기존 발사장에서 전형적 발사 후 활동이 포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분석한 위성 사진은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지 약 5시간이 지난 시점의 사진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한국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비공개 보고에 따르면 해안의 신규 발사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위성 사진을 보면 원래 발사장 주변에서 발사 후 작업이 진행됐으며 이는 이곳에서 발사됐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전문 매체 38놀스는 발사장 이미지 분석 결과 밝은 회색의 잔류물이 발사대 주변과 화영공 출구, 인근 갯벌에 분사된 모습이 관측됐으며 액체 연료가 사용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북한 중앙통신은 새 발사장에서 찰리마 1형을 쏘아 올렸다고 밝혀 국정원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늘부터 사실상 해외 입국자에 대한 모든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새벽 0시를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 의무 격리가 5일 격리 권고로 조정됐으며 마스크 착용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또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PCR 검사 권고 규정도 사라짐으로써 해외 입국자에 대한 규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뒤 각종 방역 조치를 취해왔으며 1229일 만에 모든 규제가 풀리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미국 국적자의 한국 내 토지 소유 비율이 외국인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주택 소유 비율은 중국 국적자가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도로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주택과 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내 토지 면적은 약 2억 6,401만 평방미터로 2021년 말보다 1.8%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6%이며 국적별로는 미국 국적자가 보유한 토지가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3.4%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중국인이 7.8%, 유럽이 7.2%, 일본이 6.3%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3,512채로 전체 주택의 0.4%를 차지했으며 중국 국적자 소유 주택이 전체 53.7%에 달했고 미국 국적자도 23.8%로 19,923채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 소유 주택의 소재지는 경기도가 37.8%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6.2%, 인천이 9.6% 등으로 수도권이 73.6%에 달했습니다.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쏜 뒤에 한국과 미국의 공동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한미 핵협의그룹이 곧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미일 국방장관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이튿날 조현동 주미대사는 미국 정부와 여러 단계에서 대응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추가 제재와 유엔 안보리 조치 등이 논의 중인데 북한이 추가 발사를 예고한 만큼 이를 지켜본 뒤 대응 수위를 결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어떠한 발사에 대해서도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핵협의그룹 NCG 출범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르면 이달 초 국방차관복급이 참석하는 1차 회의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핵협의그룹은 우선 한미 양자협의체로 출범한 뒤 합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일본이 참여하면 다른 성격의 협의체로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도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2차 발사에 대비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내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서는 한미일 세 나라 국방장관이 만나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정보 공유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security of our homeland and the defense of our allies. 이런 가운데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는 북한이 잇따라 사전 통보 규정을 어기며 미사일을 발사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대북규탄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을 맞이해 고객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이 지난달 31일 북한의 위성체 발사와 관련 동맹들과 협력해 김정은과 북한 체제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북한은 발사 때마다 군사 능력이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내년 재선에 성공하면 취임 즉시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 원정 출산을 완전히 종식시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였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오는 7일 공화당 첫 대선 경선 지역인 아이오와주에서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합니다. 지난 1993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59세 여성이 살해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러시아를 방문, 러시아 시민권을 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뉴욕주 오난타코 카운티의 10대 청소년 3명이 한밤에 몰래 이 마을 명물인 백조를 잡아먹는 사건이 발생해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달 28일 밤 노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중국계 남성이 물병을 훔치는 14세 흑인 소녀에게 권총을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기업 최고 경영자의 평균 연봉이 1,480만 달러에 달한 반면 직원 임금은 7만 7천 달러로 20분의 1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들어 상승세를 기록하던 비트코인이 시장의 관심이 챗 GPT에 쏠리면서 5월에 월 기준으로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6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6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8시 20분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 선거 후보 기호 2번 나수 카운티 검사 출신 변호사 강진영. 1세대와 2세대가 단합되어 강력하고 멋지고 긍지와 자부심이 넘치는 한인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소송 전문 로펌을 시작으로 뉴욕 대법원 데니전 판사 보좌관, 뉴욕과 퀸즈 검찰청 준법률가에 이어 검사까지 현재는 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실시됩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 선거 후보 기호 1번 KCS 한인봉사센터 초대회장 김광석. 봉사하는 한인회, 개방하는 한인회, 도약하는 한인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30년 동안 KCS에서 봉사하며 초대회장을 역임하며 한미 헤리테이지 소사이어티 이사장, 미주 한상총연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실시됩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장소와 운영 시간을 알립니다. 맨해튼 투표소, 뉴욕 한인회관, K타운 32가 옛 우리은행 앞, 퀸즈 투표소, 플러싱 대동현회장, H마트 베이사이드 지점, 롱아일랜드 시티 뉴욕 장로교회, 뉴저지 투표소, 포트리 한남 체인, H마트 리치필드 지점, H마트 에디슨 지점, 롱아일랜드 투표소, H마트 제리코 지점, 스태튼 아일랜드 투표소, 만백성교회, 웨체스터 투표소, 스카스테일 어치브 태권도장 및 체육관. 투표소 운영 시간을 잘 확인해서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한인들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일은 6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네이버 플러스 재단이 주최하는 제24회 이웃을 빛내는 음악의 밤이 6월 4일 일요일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열립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네이버 플러스 음악의 밤에 한인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1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